일주일 수업 들으니까 어때요? 힘들죠? 예. 어우, 이거 1년 어떻게 한대?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공부한다, 뭐 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못 버텨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적 탐구를 위해서 오늘 뭐 어떤 거 할까 궁금하네. 이런 식으로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즐겁게 생각하셔야 그래야 좀 버팁니다. 아, 오늘은 또 이거 가서 2시까지 어떻게 하고 이런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좀 즐겁게 하시려고 노력하시고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안 숙이고 오셔도 돼요. 예, 이게 서서 오셔나 숙이나 다 보여요 카메라에.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들어오시고요. 조금 늦어도 밖에서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오셔요. 예. 또 미안해서도 못 들어오시는데 문만 빡 차고 안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들어오셔도 되고요. 우리가 또 학생하고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또 수업 이렇게 받거나 막 이럴 때 또 집에 또 일도 있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중간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적절히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동영상으로 반드시 보충을 하고 오프라인 오신 분들요 이렇게 오서 보시고 동영상을 보실 때는 항상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분이 소화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계획적으로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제 머나먼 여장을 떠나야 돼요. 지금서부터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 그러시는데요. 가급적 제가 재밌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끔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또 혹시 또 학문적인 내용 들어가다 보면 사실 재미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사실 그래요. 선생님 어디가 중요해요? 책을 갖고 오셔가지고요. 어디가 중요한지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이러신 분들 계셔요. 그럼 제가 책 받기 전에 봐가지고 머리가 골치 아픈 데가 중요해요. 예, 되셨나요? 예,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렇게 골치 아픈 데가 중요하고요. 내용이 쏙쏙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 그건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교재 21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1번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뭐 부동산을 어쩌고저쩌고 소개하면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줄 보시면 밑줄 한번 거봐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라고 하는 이 함축적인 표현, 부동산학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가장 메인이 되는 함축적인 의미의 대표적인 정의입니다. 부동산학이란. 오케이, 자 그럼 됐어요. 여기 보셔요. 우리가 뭐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목차가 부동산학을 배우는 거죠. 첫 번째 목차가 부동산학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학은 자 무슨 학문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학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예, 경제학, 뭐 경영학 뭐 이런 것도 쫙 들어봤는데 부동산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예, 이게 뭐예요? 그러면 땅이에요. 땅, 토지예요. 그죠? 예. 그다음 여기에다 이제 뭐 이렇게 세웁니다. 예. 예, 건물입니다. 우리가 토지 건물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부동산이다라고 부르잖아요. 예. 나도 부동산이라고 하고 내 친구도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래요. 이걸 토지가 부동산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그러면 에듀윌에서 그랬죠? 토지가 부동산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우리 민법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따가 두 번째 이제 부동산 개념이라고 하면 쭉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정의할 때 이 스토리를 연결시킬 건데 부동산 개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념이라고 하는 건 정의예요, 정의. 부동산이란 뭐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제 민법을 배우시게 되면 예, 다 공부하셔요. 근데 우리 민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따가 또 설명이 나와요. 뒤에 개념할 때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입니다 라고 민법에서 딱 99조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토지가 그 위에 정착물인 건물이 부동산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그러면 우리 토지 배우고 건물 배우고 그러는 것이냐? 근데 아까 우리 차례를 쫙 봤지만 토지 건물이란 말은 하나도 없고요.
다 뭐 경제, 금융, 뭐 감정평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배우는 학문이 아니고요. 인간은 부동산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토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펼치는 여러 가지 행위, 도로도 놔야 되고 집도 만들어야 되고 농사도 둬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막 활동을 하다 보면 자꾸 반복적으로 법칙성을 띈다 그러거든요.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모습. 예,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집 사가지고 아주 짭짤하게 초과인을 얻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사람으로 끝나면은 그게 투기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자꾸 어떤 특정 지역에 막 몰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초과인이 발생하고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이런 게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이걸 우리가 투기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펼친 여러 가지 행위와 그로부터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습,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전부 다 무슨 과목 배웠어요? 법 과목 배웠어요. 우리 과목만 법 과목이 아니에요.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 대상이 뭐냐라고 하면 굉장히 말이 어렵잖아요. 이런 게 이제 사회과학 이론에 나오면 여러분이 쓰지 않는 표현들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요. 근데 이런 거 어휘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건 전체적인 숲을 보시면 돼요. 부동산학은 뭘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뭘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상과 활동을 공부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 잠깐 넘겨볼까요? 22페이지 한번 보셔요. 자, 22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 2번 연구대상이라는 표현 나와요. 예, 연구대상 밑줄 그시고요. 타이틀만이요. 그 밑에 1번, 2번 보시면 현상과 활동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셔요. 예, 자주 등장하는 우리 기출지문입니다. 부동산학은 현상과 활동을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 표현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활동 배울까요?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쭉 한번 읊어볼게요. 우리는 어떤 활동을 공부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이요, 투자활동이요, 금융활동이요, 감정평가활동이요, 개발활동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아까 목차잖아요. 목차. 예,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다 보면 나타나는 사회적인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부동산학은 뭘 배우는 학문이냐?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를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 관계가 바람직한 현상으로 돌아가면 상관이 없지만 그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할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동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 투자적인 활동, 금융적인 활동, 감정평가 활동, 개발 활동 하다 보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이런 거를 뭐 하자는 거예요? 해결하고 개선하려고 뭘 배우는 겁니까? 부동산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뭐요? 개선 내지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한한 이 부동산을 바람직하게 모든 사람이 대대손손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맵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동산학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은 토지 배우고 건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펼칠 때 여러 가지 활동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또 바람직한 현상은 계속 유지시키고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활동을 배우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요. 이렇게 내렸대요. 정의를. 인간들이 부동산 활동을 하는데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리 및 응용 기술을 이런 표현 썼어요. 여러분 아까 밑줄 긋은 겁니다.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이제 과학이라는 표현 나오게 되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학문은 과학과 철학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뭐 시간이 있을 땐 철학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예. 자, 그래서 과학적인 학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논리성을 갖추고 그 논리성이 실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원리가 뭐냐?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술이 뭐냐? 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은 인간들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람직스럽게 하는 데 있어서, 능률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원리뿐만이 아니라, 즉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내용까지도 담고 있는 학문이 바로 뭐다? 부동산 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하나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인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법률적인 활동을 할까요? 물어본다면 법률적 활동 당연히 하죠. 여러분 집 사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민법이라는 학문도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네, 민법이라는 학문도 관련이 있죠. 또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세법이라는 것도 올해 출제문제 종합부동산세 나왔잖아요. 세법도 관련이 있겠고요. 등기부등본도 봐야겠는데 공시법도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하자고 중개사는. 헌법도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어요. 행정법도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부동산 공법 있잖아요. 아마 토요일날인가 이제 배웠을 거예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인 시험 보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정부가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제와 관련된 관련 법규예요. 부동산 관련 법규. 그걸 시험 보기 위해서 뭐예요?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만든 거고, 원래 법은 크게 사법과 아마 민법 시간에 대충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사법과 공법이 있는데 개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 간의 권리관계를 갖다가 규정하는 과목이 바로 사법이고, 사법의 대표적인 게 민법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나 사이에 관련된 어떤 법률적인 규정은 공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헌법, 행정법 이런 것들은 이제 뭐예요? 공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요, 다 정부의 뭐예요? 규제의 규제. 여기는 집을 몇 층 빼, 용적률은 어떻게 돼 있고, 여기는 어떻게 돼 있고, 이 지역은 뭘로 이용해야 되고, 뭘로 이용해야 되고 하는 게 전부 다 부동산 공법. 그게 뭐 배우는 거냐? 그러면 행정법 배우는 거예요. 행정법.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나 이런 거 이제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런 부동산 관련 공법을 갖다가 관련 법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헌법, 행정법이라는 거를 별도로 공부합니다. 공부해줘가지고 이제 수업이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부동산 활동에는, 인간이 부동산 활동에는 많은 법률적인 어때요? 내용들이 부동산 활동에 다 관련이 돼 있다고요. 그죠? 내가 토지를 사더라도 이 토지가 지금 뭐 용도가 뭐고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활동 하나요? 물어본다면 당연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죠. 경제적인 활동 하거든요. 그럼 경제학도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워요? 경제학도 배우거든요. 경영학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관련이 있어요. 모두 배워요? 뭐 마케팅도 배우고, 대표적인 거. 투자하게 되니까 회계학이라는 것도 배우겠고요. 이렇게 툭툭툭. 여러 가지 측면. 아, 경제적인 활동하니까 이런 과목도 관련이 있구나. 우리 부동산학은 기술적인 학문도 관련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술적 활동 하나. 그럼 기술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기술적 활동과 관련된 과목들도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술적 그러게 되면 이 안에 다시 또 뭐가 되냐? 물리적이라는 말, 그 다음에 기능적이라는 말, 공학적이라는 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거시적인 측면이 기술적입니다. 물리적, 기능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하는 효용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뭐예요? 이런 낱말풀이 같은 건 안 나와요. 공학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전자공학, 전기공학 이럴 때 이 공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생산과 관련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통해서 생산활동의 생산성을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학문들이 바로 공학입니다. 그래서 뭐 전화기 이렇잖아요. 전화기, 전기, 뭐 화학, 기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대생들만 하면 뭐는 굶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동력을 상실할 수 없는 그런 걸 갖다가 연결하는 학문이 바로 공학적인 학문인데요. 이거 다 포괄하는 게 뭐예요? 기술적. 그럼 그냥 내용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면 건축학 관련 있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건축학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건물 지려면 땅의 물리적인 상태도 봐야 되고 건물 져서 기능적인 사용도 봐야 되고 어떻게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생산적인 측면을 배우면 그냥 건축학이 그냥 내용만 기술되어 있는 게 아니죠. 집을 질 때는 땅을 얼마를 파야 되고 기둥을 세울 때는 철근을 몇 개를 집어넣어야 되고 이게 딱 이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이론이 어떻게 돼요? 이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무에서 어떻게 돼요?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모아자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실무적인 내용까지도 담고 있는 학문이다. 토목이라는 것도 관련 있을까요? 관련 있겠죠. 요즘 뜨는 게 또 뭐래요? 지질학이 이제 많이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학문이 되네요. 우리도 이제 그동안 지진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다가 이제 갑자기 지진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필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시스템을 갖추려면요 지금과 같은 어떤 투자 갖고는 택도 없대요. 그 정도 지진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려면 부단한 노력과 수십 년의 어떤 연구 결과와 그 다음에 많은 대량의 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연구가 미진화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아파트 질 때 뭐 나와요? 이 아파트는 지진 대비 뭐 내진 설계가 돼 있느냐 안 됐냐 확인하는 거 컴퓨터 나오죠. 개뿔. 그게 이렇게 흔들리냐 이렇게 흔들리냐에 따라 또 다르대요. 흔들리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혹자는 뭐 아파트가 타워형일 때는 지진에 대비 막 자기들 직감 얘기하는 거야. 막 이 반드시 서 있는 것보다 타워식이 지진에 더 강하니 안 되느니 철근이나 안 빼먹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부동산학과 관련돼 있냐?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경제학 일반 경제 원론 배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동산 경제 전부 아까 뭐 붙었어요? 부동산 경제, 부동산 금융,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감정평가, 부동산 개발.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이 부동산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 여러 학문이 뭐예요? 종합. 됐습니까? 일반 경제 원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제로 배우는 거예요. 응용.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출제만 되면 잘 나오는 항목이죠. 부동산학은 순수한 학문이다 그러면 X. 무슨 학문이라고요? 응용 학문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그 여러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복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묶어서 뭐예요? 복합. 복합이 다른 말로 뭐예요? 종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다뤄야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근데 일반 경제 원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제, 부동산 시장, 부동산 경기 변동,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금융, 전부 부동산에 맞게끔 응용한 학문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부동산 학이. 되셨나요? 예. 그래서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 비롯된 사회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은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학문이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내용을 다시 정리한 학문이기 때문에 응용 학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22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시면 22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시면 일단 복합 개념이라는 표현 나와요. 예, 복합 개념 거기다 제목만 타이틀 밑줄거 이따가 뒤에서 나오니까요. 오케이. 되셨습니다. 한 장 넘겨보셔요. 예. 자, 2절 보시면 타이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개념이라는 타이틀이 딱 붙었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제 뭐 할 거냐? 그러면 부동산 개념 할 거예요. 자, 칠판 왼쪽 한번 보실까요? 목차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부동산 개념이라고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내용은 연결이 되면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조금 전까지 배웠던 게 뭐예요? 부동산 하게 돼서 배웠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해야 되니까 그 대상 사물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제가 시장에 가서요, 이거 사갖고 왔어요. 부동산 활동이에요? 아니죠. 그건 왜 그래요? 그 대상 사물이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이건 동산이잖아요. 지우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 사물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시장에 가서 아파트 샀어요. 예, 아파트 샀거든요. 그럼 뭐예요? 부동산. 그 아파트가 뭐예요? 부동산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대상 사물을 갖다가 인식을 해야지 그 대상 사물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알아야 부동산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목차가 뭐냐? 도대체 부동산이란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이 뭐냐? 정의예요. 정의. 의. 이건 곧 인간이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개념이라고 그래요. 인식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런 걸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쟤는 참 개념이 없어. 씨. 그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예, 인식.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대상 사물에 대한 어떠한 사고의 판단 능력이 될 수 있는, 말 되게 어려워요. 이 사회과학이 이래요. 그래서 저 철학 교수님들 강의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뭐 얘기거리도 없는 것 같은데 몇 시간씩 강의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인문학 강의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철학 강의하고 이러신 분들. 차라리 수학 같은 건 문제 나오면 계속 풀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철학은 그죠? 그러니까 이 철학 강의하시는 인문학 강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만들어낸다는 거, 무형적인 거 얘기하는 게. 자, 그럼 부동산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요. 거기 첫 번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 제도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법 제도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법률적이라고 얘기해요. 법률적. 우리 부동산을 대상으로 법률적인 활동해요?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죠? 법률적인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협의라는 표현 나와 있죠? 예, 협의 밑줄 그시고요. 첫째 줄 한번 밑줄 가볼게요. 협의의 부동산이란, 자, 토지와 정착물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법 99조 1항 거기까지만 딱 됐어요. 예, 처음부터 막 자세하게 읽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교재에다가는 설렁설렁 밑줄 그셔도 돼요. 어차피 요거 정규 교재 나오면 제가 다시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단권화 시켜 드릴 거예요. 별표시 밑줄 작업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서 하세요. 이 법률적인 개념을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보다는 민법이나 공시법이나 기타 다른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이 많이 나와요. 우리 과목에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다 어디서 배워요? 민법 시간에 배워요. 저희 개념만 타이틀만 딱 정리해 주시고, 제가 기초과정 때는 설명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법과목을 듣게 되면 다 나와요. 그럼 제가 이거죠? 그러면 등기 등록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등기 등록을 제가 배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법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종합학문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내용도 건드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내용도 건드리고요. 잡학이요. 말이 좋아서 종합응용과학이지, 예, 그냥 우리끼리 속세에서 얘기할 때는 잡학이라 그래요. 이것저것 안 건드린 데가 없어. 그 얘기는 부동산 없어서는 절대로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없어서는 절대로 인간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협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법이 민법만 있어요? 법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법률적 그랬을 때 협의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정의해 놨느냐? 토지 및 정착물을 부동산이에요 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토지하고 건물이 부동산입니다. 정착물의 대표적인 거 여러분 뭐예요? 건물이 있거든요. 요거 나중에 제가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 안 해요. 예, 요게 올해 시험에 정답에 걸렸던 거예요. 예, 정답에 걸렸던 건데 제가 올해 공부하신 분들 그랬죠. 부동산 개념에서 법률적 개념 조심하시라고. 법률적 개념에서도 뭐 조심하시라? 정착물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바로 정답에 걸렸던 거예요. 3번 문제. 예,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개념이 2년 동안 이따가 제가 쭉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포인트를 또 설명할 거예요. 예, 이 개념이 2년 동안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법률적 개념 참 중요하거든요. 정착물. 올해 정답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빼놓으시고 일단 딱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 부동산이 뭐예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토지 및 정착물, 그냥 쉽게 토지 건물을 부동산이요 라고 정의를 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너도 얘도 아, 토지 건물은 부동산이구나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토지를 사면 아,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활동하려면 대상 사물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법에서 부동산을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한다. 근데 법이 민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법적인 측면에서 협의의 부동산. 그러면 맨 밑에를 가보시게 되면 광의의 부동산이 있어요. 광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넓은 의미죠. 밑줄 그시고요. 협의의 부동산에다 의제의 부동산, 준 부동산을 뭐한 거다? 합한 개념이다. 거기 첫째 줄만 밑줄 딱 그어보세요. 여기서 제가 막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거 나가면 예, 여러분들 처음서부터 의욕이 상실이 돼요. 이건 다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법과목 시간에 다 배워요. 자연스럽게 배우니까 지금 인위적으로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됐어요. 여기 보세요. 광의라고 하는 건 넓은 의미죠. 그럼 광의라고 하는 거는 협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뭐 들어갔다는 거예요? 준, 의제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의제 부동산. 그럼 쉽게 의제 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쉽게 간주하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말의 어원을 한번 생각해봐요. 한자 그냥 직접적으로 의미를 따지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고 동산은 움직이는 자산이에요. 근데 자동차는 동산일까 부동산일까? 자동차는 막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면 교재를 잘 보시면 교재 딱 보시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쭉 한 줄로 이렇게 칸이 나눠진 게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거를 왼쪽 날개라고 해요. 다시요. 교재 페이지를 보시면 선이 하나 딱 잡고 용어 정리라고 해서 왼쪽 있죠? 이게 왼쪽 날개예요. 그럼 오른쪽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용어 정리는 오른쪽에 쫙 또 돼 있지요? 이건 오른쪽 날개요. 앞으로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왼쪽 날개 맨 밑에를 보시면 의제 부동산 보시면 헐, 거기 자동차 들어가 있네? 선박 들어가 있네? 오케이, 확인하셨죠?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건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법과목 시간에 자연스럽게 배울 거니까 제가 막 설명해봐야 힘만 빼는 거예요. 힘만 빼는 거. 거기서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과목들은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개념은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법과목 시간에 다 공부하면 어차피 1차도 민법도 우리 1차 과목에 다 배운다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아오고 기본 과정에 들어가서 등기잖아요. 등록이잖아요. 그러면 등기 등록이 뭐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올 걸 괜히 여기서 막 이해 안 되는 내용을 막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막 필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필기를 하실 때도 수업에 지장이 받는 필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따라가실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되고 이 필기된 내용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다 책에 다 있어요.
제게 책에다 밑줄 그어주고 별 표시 해드릴 거니까 필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세요. 우리 또 연세 드신 분 같으면 아무래도 이 필기 이 속도가 조금 어때요? 느려요. 예, 느리시는데 그거 갖고 또 스트레스 받으신다고요. 수업 듣는데 좀 역점을 두시고요. 쓰는 거는 그렇게 너무 이렇게 주안점 두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런 게 다 자료로 어떻게 돼요? 다 이제 프린트 막 특강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정리가 아주 잘 된 게 잘 나가요. 예, 그러면 그때 가면 에이씨 괜히 썼네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프린트 보지 마시라고요. 처음부터.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정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군데군데 보는 거고요. 이제 정규서 딱 들어오면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체킹을 해둬요. 그걸 쭉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지 풀이가 어떻게 돼요? 책에 다 돼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독해 능력이 향상이 돼요. 문장이 나와도 A 문장이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프린트 보는 거 아니에요. 이 교재 보시면서 적응하시면 됩니다. 간주하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움직인다 동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는요. 자동차를 매매한다던가 자동차를 갖다가 관련된 뭐 번호판을 바꾼다던가 또 뭐 보험을 든다던가 막 이럴 때 꼭 뭘 갖고 오라 그래요? 등록증. 등록증 갖고 오라 그래요. 예. 그 왜 등록증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게 네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길에 굴러다니는 차를 내가 훔쳐가지고 팔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되잖아요. 어저께 KTX 타고 오면서 그 뉴스가 봤어요.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잠깐 그 기다리면서 역에서 봤는데 유럽에는 자전거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 동네도 그 자전거를 갖다 공용 자전거를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찍으면은 아주 싸게 그래서 타고 그냥 지하철 딱 놔둬요. 그럼 다시 또 그 집집마다 아파트 단지 이렇게 공용 자전거가 있어요. 그런 거 창원 같은 데도 보니까 그런 게 있대. 예, 그러니까 버스 안 타고 내려서 자전거 타고 지하철역에 가서 내리고 다시 갖다 놓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유럽에서 자전거 도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다 위성장치 칩을 갖다가 딱 내장을 해놨는데 네덜란드에서 누가 내 자전거를 훔쳐갔는데 우크라이나가 있대요. 우크라이나. 예.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 유럽에서는 지금 어저께 나온 뉴스예요. MBC인가 KBS 나온 뉴스, 아침 뉴스 나왔는데 자전거 등록제를 추진하는 게 지금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이런 말 나왔어요. 자전거를 등록제를 하자. 그죠? 부동산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부동산은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여기서 살다가 이사 갈 때 이 물건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자, 우리 목차 잠깐 보시면 네 번째 부동산 특성이라고 있거든요. 일반 재화가 아니라 우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따가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때 이 특성은 일반 동산이나 일반 재화와 부동산이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그 다른 점을 갖다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이사를 가요. 서면에 살다가 해운대로 이사 가려고요. 그러면 이 물건은 못 갖고 가니까 이게 뭐예요? 부동성이라는 걸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못 갖고 가니까 이 물건을 또 팔아야 돼요. 팔고 저쪽 가서는 또 새 집을 내가 또 사야 되거든요. 자, 부동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럼 도대체 부동산은 뭘 주고 산 거고 뭘 주고 판 거냐 이거예요. 권리예요. 권리. 물건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갖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럼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소유권을 사는 거예요. 소유권의 개념을 아마 민법 시간에 배워요. 예. 사용 수익 처분 뭐 이런 말들 배우거든요. 그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뭘 사고 파는 거냐? 소유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 물건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건물이 제 건물이에요.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죠? 생긴 거 보는 게 사진하고 다른데? 그래서 많이 실망하세요. 저 처음 보시고 어이씨 저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틀린데? 예, 뭐 그래요. 안 믿어요. 근데 다음 주에 이 건물에 등기등본을 제가 이렇게 또 갖고 와봐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네.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움직여도요, 이게 남들 거 훔쳐가지고 뭐예요? 팔아버릴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시라는 걸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지난 시간에 공시법 할 때 한번 공시라고 그러니까 쉽게 어는 그냥 알리는 거예요. 공적으로 알리는 게.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국가 장부에다가 이거는 내 거예요. 국가도 이건 네 거다 라고 그냥 쉽게 인정해주는 목록이라고요. 그래야 남이 내 재산을 함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보세요. 의제부동산이라 밑줄 그지 마세요. 특정한 동산, 이 동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동차, 항공기, 선박 이런 거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무슨 일체로 된 집단, 이게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건 냅둬요. 예. 이 부동산에 준해서 간주하는 거예요. 취급되는 거래요. 따라서 이러한 의제부동산은 협의부동산 같이 등기부의 등록부나 뭐 하는 거예요? 등기나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면 뭘로 보자? 부동산으로 간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등록제를 시행하잖아요.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이걸 이제 뭘로 보자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득음한다고 그래요. 아, 이렇겠구나. 토지, 건물만 부동산이 아니구나. 자동차도 부동산이구나. 라고 하는 걸 오늘 배워갖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지적인 어때요? 여러분의 수준을 집에 가서 자랑을 해야죠. 자기야, 자동차가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그러면 동산이지? 바보. 부동산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라는 개념만 있는 거는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자동차, 항공기,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건 안 해오셔도 들어와요. 이제 앞으로 들어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도 뭘로 보자? 부동산을 보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독립정착물, 뭐 이렇게 종속정착물 처음부터 구분 안 해요. 여러분 이제 민법 시간 잘 배우면 1월 달에 이렇게 완성을 시켜 드릴 거예요. 일단 부동산에는 어떤 게 있나 한번 종류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우리가 무슨 활동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팔면 그게 경제 활동이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 돈을 투자하게 되면 이건 투자 활동이고, 이런 부동산을 평가하면 감정평가 활동이고,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인간이 활동을 하려면 그 대상 사물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특히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이건 어디서요? 법에서.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놓는다는 거죠. 부동산 많은 사람 부럽죠? 부러워요? 왜요? 왜 부러워요? 못 가네? 네,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뭐예요? 경제적 개념 나옵니다. 그죠? 예, 경제적 개념에 밑줄 그시고 밑에 자산에다 밑줄 그세요. 우리 인간들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활동도 하거든요. 아까 경제적 활동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이 있느냐? 있죠. 뭐래요? 자산. 뭐 미래 에셋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에셋 이게 이제 자산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산이 뭐예요? 그럼 쉽게 가요.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그럼 여러분은 이미 머릿속에 부동산이 재산이라는 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죠? 부러워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는 부동산이 재산이다라고 하는 사고가 이미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많은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그 가구주가 얼마래요? 1076만 소유주가요. 집 소유주가. 근데 1076만 가구 중에서 1주택 갖고 있는 가구주가 26%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대요. 여기도 계실 거래요.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예. 쭉 원래 내가 하면 투자고 네가 하면 투기고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한 건데 그거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부동산에 욕심을 가져요? 돈이니까. 그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에 지금 아주 어떻게 돼요? 예속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고 그런 거예요. 부동산이 도대체 뭐길래? 무엇이 중요한데, 그죠? 재산이니까요. 이런 게 재산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부동산 광풍이 불지는 않겠지요. 되셨나요? 예, 나머지 밑에 건 안 봐도 돼요. 그냥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예, 제목 이상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럼 그 밑에 두 번째 뭐라가 돼 있어요? 자본. 자, 기초과정 때부터 이렇게 세밀하게 어휘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뭐 심화과정 가면 자산은 재산이지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그냥 제목 찍고 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자 그 뒤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막 3월달, 5월달 막 이렇게 뒤늦게 오신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걸 다 건너뛰고 그냥 딱 들으면 처음에는 세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나중에는 자산이죠? 오케이. 그죠? 이렇게 이거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제가 예를 보세요. 막 3월달 막 이렇게 막 실전 들어가는데 자산은 재산이고요. 이래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쓰러져요. 아이씨, 쓸데없는 시간 뺀다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는 커리가 다 달라요. 앞에서부터 쭉 들어주시게 되면 이런 건 나중에 되면 무시하고 넘어간다고. 그렇지? 쭉쭉쭉쭉 빼는 거라고요. 그냥 눈으로 한번 쭉 확인하고 빼는 거예요. 예. 자본인데요. 투자가 뭐예요, 여러분? 투자. 투자라는 말. 우리 여기 아까 투자도 썼는데 투자. 투는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투는 던지는 거고요. 뭘 던져요? 자본을 던지는 거예요. 투수. 예. 자본을 던지는 거잖아요. 왜요? 벌라고? 투자의 목적이 뭐예요? 수익이지. 투자의 목적은 수익이에요. 그럼 이 자본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예. 재산이 어떤가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걸 자본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어딘가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본하면 미천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그러면 시골에 있는 전답을 팔아서요. 그거 갖고 치킨집 차렸어요. 그러면 그 시골에 있는 전답 부동산이 나한테 뭐가 되냐? 사업 자본금이 되고 미천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이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어딘가의 목적을 위해서 수익의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 그런 돈을 뭐라 그래요?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부동산은 자본이 될 수 있냐? 미천이 될 수 있냐? 될 수 있죠. 부동산이 이런 개념도 있다는 거죠. 와, 오늘 엄청 많이 배우네. 토지 건물만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은 재산이라는 개념도 있고 자본이라는 개념도 있고 자동차 이거 다 부동산이네.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고요. 근데 이건 어디서 지칭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칭하는 거죠. 생산 요소 가볼게요. 예. 생산 요소 그러면 어때요? 우린 또 과부하 걸려. 이게 또 어떤 말이야? 그럼 제가 풀어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물건 만들 때는 재료라는 게 들어가나요? 재료? 재료가 들어가야죠. 그럼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부터 경제론 다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은 다 경제론 배우거든요. 애들도. 예. 우리 때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경제론 배울 때 3대 생산 요소 하면 생각나는 게 지금도 다 생각나실 거예요. 토지 노동 자본. 얼마나 우리 또 맞으면서 공부했어요. 토지 노동 자본. 됐죠?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때렸대? 난 지금 생각하면 참 요즘 세계건 전혀 매칭이 안 되는데 참 가끔 생각하면 그래요. 요즘은 막 선생님한테 맞으면 교육청에 애들이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신고한대요. 누가 때렸다고. 그럼 바로 오고. 근데 저희 고등학교 때는 아이스하키부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들어올 때 산신령처럼 전부 다 아이스하키 스틱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예. 예. 그래서 서울에서 나름대로 저희 때는 또 명문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머리도 다 빡빡. 남자니까 머리도 다 빡빡. 그리고 산신령 같이 갖고 와서 묻지도 않아. 일단 나와서 맞고 그 다음에 네 죄를 이런 어금니 물어. 우리 완전 싫어 이런 거. 잘 모르시는구나. 어금니 물고 한 방 때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데 많이 외웠던 것 같았어요. 맞아가면서 영어 단어 막. 토지, 노동, 자본.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배웠죠. 이런 게 뭐예요? 생산비예요. 생산비. 생산에는
생산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료에는 재료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지대임금이자 이게 재료비예요. 그럼 재료비 올라가면 우리 물건값도 올라가잖아요. 생산비 올라가면 생산비 다른 말로 뭐예요? 원가. 그럼 시험에 보면 생산비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원가라고 나올 때도 있고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거 제가 다 설명드린다고요. 그럼 이게 지금 안 나온 것 같지만 다 시험 문제 나온 거거든요. 경제론에 들어가면 생산비가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런 말. 생산비가 원가거든요. 다른 말로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면 생산 요소가 이제 뭔지를 알면 재료래니까 재료에는 재료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만들 때 아파트 우리 요즘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평당이란 말 쓰면 안 되죠. 3.3제곱미터당 이렇게 하는데 평당 생산비 건축 비용은 다 똑같아요. 제주도나 저쪽이나 다 똑같다고. 뭐 때문에 달라요? 그렇죠. 땅값 때문에 다르잖아요. 자, 레미안 분양합니다. 그러면 이게 청담동에서 분양하는지 그죠? 감전동에서 분양하는지 똑같은 레미안 설계 똑같아요. 그 해 나오는 것들은. 근데 분양가가 달라요. 왜요?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산 요소, 토지는 뭘로 사요? 토지가 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생산 요소로서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되셨나요? 예. 소비재 가볼게요. 소비재라고 할 때 이 뒤에 생략된 거는 뭐예요? 재화. 이제 경제론 다음 시간에 경제론 빠지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거 들어가거든요. 기초과정 때는 정말 중요한 것들만 한다 그랬잖아요. 경제, 투자 막 이런 것들 세세하게 제가 설명할 건데 경제론 그러게 되면 이런 말 나와요. 재화 서비스를 막 이런 말 나와요. 재화 서비스. 여러분들 이 학원에 이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앉아 계셨을 텐데요. 혹시 결제 안 하신 분? 일르게 데스크에 다 결제하셨어요. 뭘 산 거예요?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 할 때 이 재화가 뭐냐면 물건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상품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유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화 물건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있잖아요. 무형적인 요소. 대표적인 게 여러분 학원 같은 데가 바로 교육 서비스를 산 거예요. 여러분이 카드 긁고 구매를 했잖아요. 인터넷에 하신 분들은 장바구니에 담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산 거예요. 재화는 그냥 뭐예요? 물건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앞에 뭐 붙었어요? 소비. 여러분 소비라는 말 쓰죠? 대가를 지불하고 재화를 사는 걸 소비라고 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럼 부동산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재화잖아요. 상품이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부동산은 재산이라는 말도 있고 자본이라는 말도 있고 생산요소, 소비재와 상품이라는 말도 있다. 근데 25회 때인가요? 우리 시험에 부동산 재화는 소비재화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OX? X. 여러분 객관식 문제가 OX예요. OX. 객관식 문제는 옳은 것 구하시오, 틀린 것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OX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물어볼 땐 여러분 이제 OX를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실제 어떻게 나왔다고요? 부동산은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자본이기도 하지만 소비재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 X. 그죠? 이렇게 소비재화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 들어갈게요.